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타이거 헌터의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연을 시작하기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핸드폰,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꺼주시거나 비행기 모드로 부탁드립니다. 안 하신 분들 없으시겠죠? 네, 다음으로 저희 배우분들 잘생기고 아름다운 거 아는데 네,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인 동영상 촬영은 커튼콜 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낭독하는 호랑이 최준호 작 연출 흔적을 시작하겠습니다. 흔적 최준호 작 등장인물 박승원, 춘추관의 사관 이강민, 최일경, 춘추관의 사관 윤희석, 성종, 조선 제9대왕 이양현, 패비윤씨, 성종의 후궁이자 두 번째 왕비 연산군의 어머니 최선화, 인수대비 김정원, 어린 연산군 성종의 세자 이슬비, 연산군 조선 제10대왕 최유석, 유자광 권신 김정수, 임사홍 권신 그리고 젊은 사관 오승현, 엄숙이와 정소영 성종의 후궁 그리고 해설자 유시영, 때는 조선 초중기 성종에서 중종의 치세이다. 장소는 경복궁 내 조선 왕실과 국가 전반의 시정 기록을 담당하는 춘추관. 이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 성종실록, 연산군 일기, 중종실록 등에서 모티브를 따왔으며 팩션으로 진행된다. 프롤로그 봄, 슬프고 따스한 약속. 조선 왕실과 국가 전반의 시정을 기록하는 춘추관의 서고. 기록 작업을 위한 널찍한 책상과 2개의 의자가 있다. 책상 위에는 먹과 벼루와 붓이 놓여 있다. 그 양옆에는 큰 서고가 있는데 실록, 일기 등 다양한 기록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 40대 후반의 사관인 박승원이 책을 한 무더기 들고 서고로 들어오면서 극이 시작된다. 계절은 봄이라 이따금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아이고, 오늘도 작업량이 엄청나다. 책들을 책상 위에 내려놓은 뒤 한 권 한 권 뽑아 제목을 보며 확인한다. 패비윤 씨 사사된 기록이 여기 있구나. 박승원이 기록의 내용을 읽자 상황이 재현된다. 성종대왕 10년 6월, 윤 씨는 평소 투기가 심하고 품행이 방자하여 패비가 된다. 전하! 패비윤 씨 등장. 흰 옷에 짐꾸러미를 등에 메고 눈물을 흘린다. 전하! 이후로도 반성하지 않아 결국 사약이 내려지는데. 전하! 성종과 그의 어머니 대비가 함께 등장. 대비가 사약을 직접 들고 패비에게 간다. 성종은 그런 대비를 보며 전전긍긍한다. 어머니! 이러시면 후대 옷장을 남기시게 됩니다! 주상, 이것이 울음길입니다. 이 주상께서 마음이 여려 결단을 내리지 못하니 이 어미가 손수하는 거예요. 주상은 성군이 되어야 합니다.
저것을 살려두는 것은 더 이해하겠나오. 전하! 이상하네. 다른 기록을 보면 중간에 후궁인 엄숙이와 정소영이 모함하여 윤씨의 죄가 가중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수로 빠뜨린 것인가 아니면 의도로. 박승호는 벼루에다 붓을 적셔 책의 내용을 추가한다. 결국 대비는 사약을 패비 윤씨에게 건넨다. 충전. 부디 옥책 보호장하옵소서. 자식의 도리이니 원망하지 마시오. 대비가 성종의 등을 떠밀어 등장한 쪽으로 퇴장시키려 한다. 이제 끝났어. 이제 대신과 대간들의 비난은 잠잠해지려는가? 퇴장하는 성종과 대비. 어미가 재속으로 낳은 자식도 제대로 못 보고 돌아가셨구나. 윤나. 이를 없애라. 어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패비윤 씨. 그때 성종의 후궁인 엄숙이와 정소영이 등장한다. 아이고, 아이고, 중전마마, 이리 돌아가시면 아니되옵니다. 아이고. 독한 년, 이제야 갔구나. 그렇게 우릴 죽이려 했더니 되레 이것이 죽었어. 그동안 인연한테 당했던 걸 생각하면 곱게 죽은 것이다. 찢어 죽이년 갈아 마시년. 두 후궁은 퇴장한다. 패비윤 씨가 안쓰럽긴 하나 중전 때부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으니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액밖엔 모함이 많아 너무 지나치고. 예, 세자 좋아. 어린 연산군 등장. 호. 저아 이곳은 어찌 오셨습니까? 박사관, 우리 어머니 죽었어요? 우리 어머니 진짜 죽었어요? 저아의 어머니는 지금 살아계신 왕후이십니다. 거짓말! 궁녀들이 수군대는 거 다 들었어요. 친어미가 그렇게 죽어서 내가 불쌍하다고. 궁녀들뿐 아니라 대신들도 아바마마에게 벨비의 자식은 세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하. 그 기록 보여주세요. 그 기록이 확실하게 나와 있을 테니까요. 그걸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내가 어미 없는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아니되옵니다. 왜요? 그 누구와도 아니되옵니다. 한 명의 대감 같은 분이 와도 아니되고 설사 주상 전하가 소신을 죽인다고 해도 결코 아니되옵니다. 박사관이 죽는다고 해도요. 그것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난 그런 거 몰래. 보여줄 수 없는 거랑 진실인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저하, 과거는 아름다운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생각하기 싫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나간 흔적마저 지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는 흔적입니다. 흔적이요? 예, 저하.
그런 흔적들이 차곡차곡 쌓여 현재가 되는 것이지요. 저와도 언젠가는 아시게 되실 겁니다. 고통도 슬픈 추억도 때론 그것들이 쌓여 아름다운 것이 될 때가 있지요. 고통도 슬픔도 아름다운 것이 된다고요? 예, 저하 너무나도 소중한 흔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소신은 이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지요. 박사관은 알고 있죠. 내 어미에 대한 기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승원은 무릎을 꿇고 세자를 조용히 감싸 안는다. 어린 연산군은 당황하지만 따뜻한 품에 인해 적응하며 포근한 표정이다. 박사관. 언젠간 이 기록들이 만인에게 보여줄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이 기록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분명히 오겠지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요. 왠지 알 것 같기도 해요. 반드시 아실 겁니다. 난 정말로 알고 싶어요. 고마워요. 소신이 한 게 뭐 있다고 고마워하십니까? 박사관, 우리 약속해요. 무슨 약속 말씀이옵니까? 아까 박사관이 했던 그 약속 꼭 지켜줘요. 일장 여름 빗속에 번지는 글자 10년 후 여름 시원한 빗줄기와 바람 소리가 들린다. 장소는 일장과 같은 춘추관. 책상에는 일장보다 더 많은 책이 쌓여 있고 어느덧 50대 후반이 된 박승원은 예나 지금이나 묵묵히 기록 작업을 하고 있다. 옆자리에도 벼룩, 묵, 붓이 하나씩 더 있다. 조이젠 김종기 의원은 왜 이 논란의 글을 남겨서 골치 아프게. 일경아, 네. 찾았느냐? 좀 그만 좀 닥달해요. 이 버르장머리. 일단 김종직 선생 관련 책들만 모아서 가져가겠습니다. 알았다. 차강 이 양반은 택지 조이제는 관련 기록 어떻게 알지? 여기 대병이요. 아이 이놈이. 최일경 등장. 20대 중반의 청년. 책을 한 무더기 들고 낑낑거리며 나온다. 그렇게나 많어? 오늘 작업할 것도 추가해서 가져왔습니다. 수고가 많다. 수차만 날이만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야니 미리 수고한다고 일러둔 것이야. 어이, 너무 그런 논문 하지 마십시오. 소위는 이쪽 체질이 아닙니다. 기회만 되면 바로 우정부로 옮길 겁니다. 과거급제까지 했는데 여기서 인쇄를. 임마, 난 장원급제야. 누가 뭐래요? 그냥 적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창관 나리가 당연히 위대한 기록 장인이시죠. 마치 전하의 용포에 한 땀 한 땀 요. 주둥이 닥치고 이래네. 예 나이. 일 끝나고. 여기 이놈이. 내가 벌써 진주집에 예약했어. 아 역시. 박승원과 최일경은 함께 새로 가져온 책들을 살핀다. 책 제목도 보고 내용도 보고. 그러다 최일경이 천천히 붓을 들어 벼루의 먹을 적시려다 박승원의 눈치를 보고 그만둔다. 찾았다. 조이재문. 찾았느냐? 예 찾았습니다. 최일경 책의 내용을 잠시 살펴본다. 이거 엄청난데요? 초나라 항우가 어린 왕 의제를 죽였다고 비난하는 내용인데 아무리 봐도 이거 세조대왕께서 조카 노산군을 패한 것을 닥쳐내 놈아! 소인이 무슨 잘못이라도. 네가 뭘 한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야? 사당이 기록을 다룰 땐 제일 위험한 것이 함부로 속단하는 것이라고 몇 번을 말하더냐? 사람 목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기록이야. 예. 잊어봐라. 최일경은 책을 박승원에게 건네준다. 박승원은 책의 내용을 찬찬히 살핀 뒤 눈을 감고 한동안 가만히 있다. 다시 최일경에게 건넨다. 확인했으니 되었다.
어찌 소인에게 다시 확인하라고 해서 확인하던 거 아니더냐? 이제 끝난 것이지. 서거의 순서를 매게 잘 관리해라. 아니 확인하셨으면 이걸 주사방 대감께 보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놈이 그걸 겁내면 주상 전하께서 그 일에 대해 뿌리를 뽑으라고 할 게 아니냐? 그럼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날지 어찌 모르는 아니 말이야? 그러면 안 보여주었다가 앞으로 닥친 후환은 어떡합니까? 원래 안 보여주는 것이 법칙이다. 아유 예 됐습니다 됐어요. 아유 어찌 건데 박승원은 서고에서 책을 한 권 꺼내 기록을 추가하는 작업을 한다. 최일경은 자신이 가져온 책 중 몇 권을 빼내서 특정 부분을 찾아 하나씩 펼친 뒤 무언가 고치는 작업을 한다. 패기가 죽은 길인 모월모에 달이 밝은 자정께 주상께서 초용 가면과 초용옷을 입고 금정동 앞마당에서 초용물을 한없이 서리게 주었다. 청년이 된 연산군이 처형 가면과 처형옷을 입고 등장.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 행실이 기이하여 내시와 상궁들이 말리려고 하였으나 주상의 춤사위가 마치 죽은 자의 홀령이 추는 것과 같이 애절하여 모두 넋을 잃게 되었다. 처형물을 추다가 가면을 벗는다. 살결이 하얗고 수려한 외모를 지닌 청년 연산군의 얼굴이 드러난다. 연산군은 사방을 둘러보다 주저앉아서 통곡하기 시작한다. 그뒤 주상께서 통곡하기 시작했는데 그 통곡 소리가 원한이 쌓인 귀신의 통곡 소리처럼 애절하여 그 광경을 본 내시와 동료들도 같이 통곡하였다. 대비 등장. 주상!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도량으로서 제 턱을 지키시오. 채통 선대와 둘째 부인의 넋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할마마마. 이 무슨 소리예요? 왜 그리 놀라십니까? 주상, 설마 설마가 사람 죽이진 않겠지요. 네, 들어보니 아바마마의 첫째 부인은 공예왕후이시고 셋째 부인은 저의 어머니이신 정연왕후라 들었는데 둘째 부인의 행방은 도무지가 모르겠습니다. 둘째 부인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죽었으면 넋이라도 위로해 드려야겠지요. 연산군은 다시 처형 가면을 쓰고 춤을 추면서 퇴장한다. 이 설마 설사한다 해도 주상께서 어찌하겠소? 죄인의 아들로 스스로 낙인 지켜 자멸할 것이 아니라면 주상 이 할미를 용서하소서. 대비는 연산군이 퇴장한 반대 방향으로 퇴장한다. 대비는 그때 좀 주상을 좀 말리시지. 결국 주상께서 아신 것인가? 예? 아셨다고? 아니다. 근데 넌 뭘 하고 있는 게야? 아니 뭐 이거 별거 아닙니다. 뭐가 별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 답답하다 이놈아, 빨리 말해. 아니 그러니까 임사홍 대감께서 전하의 사냥 횟수와 유흥에 쓴 지출이 너무 많다고 몇 개 지우고 수정하라고 하셔가지고 왜 때려요? 성인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순간 박승원은 최일경에게 뺨을 날리고 놀란 최일경은 씩씩거린다. 니놈 따위가 무엇인데 기록을 멋대로 수정하는 것이야? 청관날이 그것은 과거의 진실이다. 흔적이야. 사람이 함부로 빼고 고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죄송합니다. 지금 니놈이 한 행동이 얼마나 말을 잇지 못하는 박승원.
최일경은 땅만 바라본다. 이보게 과거 기록을 옹호하거나 비판할 여지가 있으면 말일세. 그런 건 사락에 추가로 쓰면 되는 것이야. 평가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예, 내린 건 미안하네. 됩니다. 언젠간 알 것세. 자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난 전하와의 약속이 있어. 약속이요? 전하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어린 시절의 연산군이 나타나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박승원을 바라본다. 아까 했던 그 약속 꼭 지켜줘요. 2장 가을 낙엽 위에 서는 춤. 그의 늦가을 낙엽 지는 소리가 스산하게 들린다. 박승원과 최일경은 춘추관에서 기록과 정리에 한창이다. 세조께서 역적 김종서를 치기 위해 자택으로 한명회를 불러 논의하셨다. 자택이 무슨 임금이 나랏일을 살피는 거래 편전도 아니고 그땐 아직 임금도 아닌 대군 시절이라 그곳에는 사관이 있던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기록했냐. 사관이라는 진짜. 자네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에이, 조심하겠습니다. 자네 목숨은 자네 것이니 알아도 신중하게 처리하게. 아참, 부인이 출산했는데 가봐야지 않겠나? 지난번에는 뺨을 때리시더니 이번에는 약을 주십니까?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 아픈 거 같아. 나라에서 출산에 대한 여백을 보려 녹봉을 주니 일단 집으로 가게. 자네 없는 공백은 내가 그만큼 더 일하면 되지. 나중에 진주집에 술이나 한잔 사. 그 애 안 키워봤어요? 기본 녹봉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 수당을 더 받고 집에 가는 것이 그게 그나마 처자식 위한 거죠. 그 정도로 어려워? 함경도 출신의 인맥도 없는 놈이라 처자식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젊은 놈 왜 출세에 목으면 했더니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사실 소인은 뭐 조이 재문이니 대의 명분이니 뭐 그런 걸 논할 만큼 배부른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수창관 있으신가? 갑자기 유자강 대감께서 이곳은 왜? 유자광 등장. 무령문 대감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어이, 오랜만입니다. 늘 고생이 많아요. 직책성 할 일을 하는 고생은 무슨. 그런데 어떤 일이십니까? 유자광 최일경에게 눈치를 준다. 그게 보자. 기니 할 말이 있었어. 그 소인은 작업 끝낸 실록을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최일경은 책상 위에 실록을 두 손으로 가득 안고 퇴장. 박승원도 자리에서 일어나 유자광을 마주보며 이야기한다. 지체 높으신 무령분께서 무슨 볼일이 있어 이런 곳까지 오셨습니까? 이복의 승원이, 박승원이 둘이 있을 땐 말 놓으라니까. 같이 과거 공부할 때가 재밌었는데. 그때 내 공부할 시간도 부족했는데 동기 과외 선생님으로 혼났지. 그래도 세조대왕께서 어여삐 여겨 과거 그때까지 하지 않았나? 자광이 말동무하러 오셨나? 그럼 근무 끝나고 얘기하세. 내 좋은 주막집을 알아. 아니야. 술은 나중에 하고 부탁할 게 있어서 온 거야. 아니야. 됐다. 조이제문 말인가? 그렇다네. 조이제문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 이 사립학 것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말이야. 쓸데없는 말이면 무시하면 될 거 아닌가? 조이제문이 나라 정통성을 문제 삼는 거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전하의 심기가 하도 불편하셔서 빨리 끝을 봐야 해. 승원아, 박승훈이 좀 도와주게나. 조이제문 사초 5번을 내게 건네주게. 그리고 그걸 쓰도록 협조한 사립한 놈들도 찾아 전하께 보고함세. 수십 년 전에 쓰여진 글을 지고 와서 공론한 것이 자나와 임사홍대감 아닌가? 전하의 심기를 내세우지 말게. 무슨 목적인지 내 알고 싶지도 않고 거절하겠네. 이보게. 자네도 곧 있으면 육순인데 난 무령군 차기를 받고 자네는 일개 수창관이나 하는 게 말이 되나? 내가 자네 실력을 잘 아는데 자네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서 나라에 함께 봉사를. 공이 넘기는 게 나라를 위한 일일세. 내가 자네 신념은 잘 알지만
어차피 공론화돼서 비바람이 불 거야. 중요한 건 누가 이 바람을 이끄냐는 거지. 임사원! 그 야비한 놈이 이걸 먼저 전학계 보고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사관들이 죽어나가겠나. 자네가 출세에 관심이 없다 해도 불쌍한 후학들을 위해서라도 날 좀 도와주게. 내용을 새롭게 잘 다듬어서 그 피가 덜 넘치게 해야지. 판단이 틀렸네. 뭐라? 틀렸다고. 어떻게 하면 피바람이 덜 나게 하냐가 관건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피바람 자체가 나지 않게 하냐가 관건일세. 자넨 초점 자체 잘못 잡은 거야. 내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자네도 알지 않는가 그 대신 대강 권세가 놈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천한 피가 섞인 서자놈이 억울한 사람들을 모함해서 출세한 자라고. 그럼 모함이 아니야. 그거 모함 아니었어. 예방이었어. 물론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병수의 생각이나 언행만으로 역적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 그들이 사람을 죽였나? 임금에게 반기를 들었나? 아무것도 묻지 않나? 그냥 예방이라 하지 않았나? 그놈들은 언제 역적질을 할지 몰라. 그 전에 내가 아주 싹을 싹 잘라 예방할 걸세. 예방이란 비명 아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다니. 그럼 조이제문을 핑계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하는가? 안타깝지만 대의를 위한 희생일세. 이복의 승원이 박승원이 날 좀 도와주게. 나 죽네. 나 죽어. 솔직히 내 서름과 욕망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고는 말 못해. 하지만 나라 우환을 미리 제거하자는 중심도 있어. 그들이 역적질할 마음까지는 없다 해도 세조대왕께서 승하하신 지 30년밖에 안 지났어. 아직 선비들이 불순한 의도로 나라의 정통성을 함부로 논하고 회수할 때가 아니야. 무령군 대감. 무령군. 내가 자네 친구 맞나? 태조대왕실록 보안자금이 밀렸습니다. 이만 업무에 전념하겠습니다. 유자가 잡았던 손을 놓고 허탈한 표정으로 미련한 양반. 가겠네.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걸세. 유자광이 퇴장하려 발길을 돌린다. 박승원 퇴장하려는 유자광에게 이보시기에 왜 그러나? 그래, 다시 생각해봤나? 병판대감, 선비가 어찌 때에 따라 자신의 소신을 가려 말해야 합니까? 소신이 두려워 그렇게 피바람을 일으킬 정도로 이 나라가 자신이 없는 나라입니까? 유자광 침묵한다. 선비부터 소신을 주저한다면 그 나라는 망한 겁니다. 자네는 몰라. 이 서자의 함이 무엇인지 네가 뭘 알아? 상처는 긁으면 긁을수록 더 깊어질 뿐입니다. 부디 상처를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평판대감. 이만 가겠네. 살펴가십시오. 유자광 퇴장. 박승원은 유자광이 퇴장한 곳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리에 앉아 다시 실록을 펼쳐본다. 서자와 무명군 대감이라. 최일경 등장. 무슨 이야기를 그리도 많이 나누셨습니까? 권세가 대신께서 직접 찾아올 정도면 예상일은 아닐 텐데요. 몇만이 나누긴 했는데 별거 아니야. 저기 수창한 날이 왜 그러느냐? 무량군 대감과는 잘 아시는 사이신가 봅니다. 과거 공부를 함께 했지. 이만 퇴근하게. 왜? 아직도 태준대왕 실록 보안이 한참 남았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오늘은 가. 부인이랑 아이 챙겨. 양수는 내 위에 잘 말하겠네. 춘추관 30년에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이놈아, 무령문이랑 친구 먹는 거 보면 뭐가 나오지 않겠어? 생각해보니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마누라 한팀 산후조리 때문에 여간 골머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빨리 가. 대강 인사를 하고 퇴근하는 최일경. 순간 멈춘다. 수창관 나리 뭐? 고맙습니다. 그래, 빨리 가. 진주집 가자. 최일경 퇴장. 수창관을 질러! 무슨 일로 부르시는 거? 어디론가 걸어가는 박승원. 조명이 들어오면 그 공간은 임금이 기거하는 대전이 된다. 박승원이 예를 올려 연산군에게 인사를 한다. 앉으시오.
예, 전하. 연산군과 박승원이 독대를 한다. 연산군은 술을 마시고 있다. 이렇게 단둘이 있는 것도 오랜만이네. 정승도 아닌 일개 수창관을 독대하신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매몰차게 말하니 섭섭하고. 조이제문을 꼭 보셔야 합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닐세. 알지 않는가 내가 뭘 보고 싶어 하는지. 전하. 연산군은 연거푸 술을 들이키고 박승원이 어디론가 다른 곳을 바라보니 시공간을 넘어 조명이 들어온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의 연산군이 있다. 박승원에게만 보이는 그 시절 연산군. 박사관, 우리 약속해요. 이내 조명이 사라지고 어린 연산군도 사라진다. 소신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약속을 말하는가? 애써 외면하는 연산군을 슬프게 쳐다보는 박승원. 아니옵니다. 소인 노망이 들었나 봅니다. 쓸쓸하게 박승원을 바라보는 연산군. 박승원은 그런 연산군을 애잔하게 바라만 본다. 다른 공간에 조명이 들어온다. 유자광과 당대 권신 임사홍이 있다. 처리는 되었소. 아 그게 당장은 힘들어. 워낙 원칙이 철저한 친구라서. 무조건 받아내야 합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요. 일개 수천관이 뭘 하겠어. 일을 하루 이틀 해보시나 손에 아무리 새가 있어도 잡지 않으면 날아갑니다. 결과가 다란 말입니다. 그냥 김종직 일파는 엮어서 역적으로 처리합시다. 좀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형제와 같은 내 친구요. 지금 왜 웃어? 아니요. 내 그대가 그 형제 업적을 하니 웃겨서 말입니다. 웃겨서요? 대감께서 젊으셨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남이 장군 밑에서 일할 때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왜 하오? 남이 장군과 나는 형제 그 이상이다. 늘 그 말을 하고 다니셨죠 아마. 그 선은 건드리지 마시오. 아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대가 나미를 역적으로 고발했고 나미는 그대로 목이 댕강하고 떨어졌지. 그대에게는 형제란 뭐 그런 것이지. 아이! 서자 출신 유정은 서자놈이 분수에 맞지 않게 무령군 자기를 받으니 잠시 잊었나 봅니다.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배신입니다.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죽이고 그게 정치란 말입니다. 어차피 니놈 본질이 그거지 않습니까? 네 본질에 맞게 하세요. 임사홍 유자광의 손을 놓는다. 미안합니다. 이거 내가 또 흥분을 해버렸네. 같은 양반끼리 이렇게 흥분해서 되겠습니까? 원래는 양반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양반이지 않습니까? 주변인을 보섭해야 하오. 그래야 목적을 이룰 수 있어. 예, 그렇지요. 그렇게 남이도 날려버렸으니 네, 믿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또 뭐요? 그 남이가 진짜 역적은 맞소? 농입니다. 농? 나는 갑니다. 전한 삼거리 임사홍 퇴장하고 유자광은 임사홍이 나간 곳을 바라본다. 정말 고맙소 임사홍 대가. 그래 본질이라. 언젠가 이놈을 본질에 맞게 대해주마. 삼장 겨울의 시작 혹한의 유호. 그의 겨울 춘추관 서고 박승원과 최일경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돈피를 입고 작업을 한다. 박승원은 실록을 보완 중이고 최일경은 실록을 잔뜩 쌓아놓고 읽고만 있다.
몇 달 동안 실록만 임금이 머릿속에 글자만 가득합니다. 내 직책이 사관인데 하는 일은 실록 읽기와 연습뿐이니 참으로 편하다. 나중에 네 놈은 그 입 때문에 사고 칠 거야. 독서랑 연습만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러죠. 기록 조작하는 놈은 쓸 자격이 없어. 역사를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봐라. 예, 또 뺨 맞지 않으려면 열심히 읽겠습니다. 속 좁은 놈 같은 거. 아유, 그나저나 이놈만 춘추가 왜 이렇게 추워 여기? 니네 함경도 아니니? 여가 더 춥습니다. 한잔해. 그래도 됩니까? 괜찮아. 한잔해. 온돌이 고장나서 고쳐야 한다는구나. 궁궐의 융주와 전하의 사냥터를 넓히느라 춘추한 낭만 고칠 비용도 없어. 다투고 60이 다가오니 추기가 참 매섭다. 수정할 세종대왕 기록이 어디 있을 텐데. 일어나서 실록을 찾는 박승원. 최일경이 책상에 쌓인 실록 중에 한 권을 손에 챙기려다 멈춘다. 고민에 빠져 한숨을 쉬다 박승원을 애잔하게 바라보는 최일경. 일어나서 자신의 돈피를 벗어 박승원에게 입힌다. 입으십시오.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뭘 잘못 먹었어? 잘못 먹은 건 없고 책만 읽고 조용히 굶어서 눈이 팽팽 돌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놈은 좋은 일 하면서 욕먹는 게 아주 장기해. 장난입니다. 수창간 나이. 젊은 나이에 뭐가 죽겠습니까? 내 함경도 출신입니다. 천지 만물의 이치에 통달하고 듣는 대로 모두 이해하실 수 있는 이순의 연세. 우리 대선배님께서 한겹 더 입으시는 게 당연지사죠. 뭐 천방지축이지만 예전은 압니다. 됐다. 벌벌 떨면서 무슨 허세지는 감기 걸리기 전에 다시 입어. 아이고 명치 불구하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독서 내놨나? 예, 독서. 계속 기록 작업하는 박승원과 실록을 읽는 최일경. 뭐좀 먹어야 품위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놈이 유지할 품위가 어딨어? 기록 조작에다 주적질나게 놀지. 그 수창간 나리도 좀 드셔야 품위가 유지되겠는데. 버르장머리 없는. 잘못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화로 뿌려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와. 아닙니다. 당장 나가서 정신 차리고 오래. 예, 알겠습니다. 이놈아, 아유 또 무슨 일입니까? 새꼬쟁이로 화로불 속을 이리저리 줘봐. 네 놈이 잃어버린 품위가 거기 있을 게다. 예, 이놈이 이리저리 잘 찾아보겠습니다. 최일경 대장. 능글 맞은 놈이 이럴 땐 눈치가 없어. 하, 아직 젊으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이제 알았느냐? 와 다행이다. 맛있다. 참 털구숭이 같은 놈. 그래도 이놈이 버릇은 없어도 연습 기록 내용을 보니 이름 잘하는구나. 거친 문장만 조금 다듬으면 되겠어. 최일경 재등장. 입가에는 화롯불의 재가 온통 묻어있다. 입 좀 닦아라. 다 큰 놈이 무슨. 화롯불 안에서 품위를 찾았습니다. 밤처럼 생김이 어찌나 단지 몇 개나 먹었습니다. 잘했다. 겨울이면 궁궐 군전들이 춘추관 경비를 서면서 밤새 일하는 우리를 수고한다고 몇 개 넣어두지. 원래 안 되는 건데 천하께서도 눈 감아주는 거니까 함부로 짓거리지 마. 웬일이래요? 명심하겠습니다. 그 이제 수창한 날이 드시러 가세요. 난 일 좀 더 하고 먹으면 다시 실로 기록해. 예, 기록. 책 읽고 녹음도 맞는구나. 한마디를 안 쳐. 최일경은 자리로 돌아가 실록을 읽고 박승원은 기록을 보완한다. 날이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냐? 지금 태종대왕께서 왕에 오르시기 한참 전 정몽주를 처단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태종께서 왕에 오르신 후에는 정몽주를 실현하여 그를 충신이라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인 정도전은 만고의 역적이 되었는데 역적과 충신은 그때그때 뭐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까? 위험한 말을 하는구나. 하지만 사관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고민에 빠지곤 한다. 글쎄, 나도 이 부분엔 확답을 못하겠어. 사실 역사에서 대의명문이란 이해관계 때가 많지. 그럼 선과 악도 결국엔 이해관계란 말씀이세요?
박승원은 천천히 일어나 최일경에게 다가간다. 너 입이 나. 세상을 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어쩌면 네가 보는 관점도 뭐 하나의 방법일지 모르지. 그렇습니까? 그러나 젊은 나의 세상을 너무 냉혹하게 보진 마라. 젊은이들이 현실에 찌들면 세상은 황폐해져. 그래도 말이다. 그렇게 계속 흔적을 탐구하고 범인해 봐. 언젠간 이해관계를 초월한 그 무엇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게 뭡니까? 사랑이다. 사랑이요? 박승원은 최일경을 조용히 앉는다. 나리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사랑이 있기 때문이야. 태종께서 그런 결단을 내리신 것도 결국 백성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이. 정몽주는 고려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정도주는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사랑이 있기에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토록 치열할 수 있었지. 사상만 있고 사랑이 없는 자는 결코 치열할 수가 없다. 나 역시 사관으로서 인간의 사랑을 기록할 것이야. 아직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종종 그 사랑이 서로 충돌하여 피를 흘리지만 나는 믿는다. 형태는 달라도 근본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야. 예, 추천한 날이 아직은 뜬구름 같은 이야기지만. 그럼 나도 화로 속에 품이나 찾으러 가야겠다. 예, 송이는 더 열심히 칠록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박승원 밖을 향해 나간다. 최일경은 몰래 아까 만지작거리던 책을 다시 잡는다. 순간 박승원이 멈춘다. 일경아! 화들짝 놀라 책을 놓은 최일경. 설마 혼자 다 처먹은 건 아니지? 아우 저 백제 뭘로 보고. 너 그동안 네 행동을 한번 아유 생각해봤나? 뭐 행동이 뭐야? 뭐 내가 뭐. 화로불에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박승원 퇴장. 뭔데 사람 놀라게 하네 진짜. 고민 가득한 눈으로 다시 해당 책을 바라보는 최일경. 사랑. 사랑이라. 그것만으로 처자식 못 먹여 살려. 어떠한 책을 챙기고 황급히 어디론가 가는 최일경. 다른 공간에 조명이 켜지고 유자방이 있다. 유자방에게 책을 넘기는 최일경. 조이제문이 실린 권유입니다. 보고 확인하시는. 아 됐어. 확인할 필요 없어. 맞겠지. 예? 자네 눈엔 욕망이 보이거든. 나처럼 말이야. 그래서 믿어. 그렇습니까? 오? 원하는 벼슬자리가 무엇인고? 소인이 그걸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대감께서 정해주시면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아, 자네가 처세를 알아. 처세를. 감사합니다. 저기 근데 무슨 일인가? 박승원 나리는 사는 거죠? 그걸 네가 왜 물어? 그러니까 박승원 나리는 살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내 친구야 하나밖에 없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을 위해 큰 결단하셨네. 유자광 퇴장. 정처 없이 어디론가 공허하게 걸어가는 최일경. 그 논내가 잘못한 거야. 무지식하기만. 누군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함경도에서 태어나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야. 발걸음이 멈추고 하늘을 볼 자신이 없어 땅만 바라본다. 난 잘못 없어. 난 잘못 없다고.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최일경은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운다. 사장, 아직도 겨울, 지울 수 없는 기록. 춘추관에 서고 기록 작업을 하는 박승원과 최일경. 몇 년이 흘러
다시 겨울이다. 춘추관 밖에서는 매서운 칼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박승원은 60대 초반이 되었는데 70대 후반으로 보일 만큼 늙었다. 반대로 최일경은 30대에 접어들었지만 그 정도의 세월도 아닌 것처럼 그대로다. 정말 몇 년이 지나도 이놈의 남방은 제대로 안 고치나 못 고치나 일하다가 얼어 죽거든. 나라 형편의 이동용은 견딜만하다. 그리고 붓질하다 죽는 놈은 없어. 얼어 죽는 사람은 있겠죠. 그나저나 사전에 막았어야 했는데 아유, 아직도 그 말씀이십니까? 내가 죄인이야. 수창만 날이 잘못이 아니라고 몇 번을 더 말씀드립니까? 어떤 사관이 알아서 갖다 바쳤는데 그걸 저희 손으로 뭐 어떡합니까? 솔직히 그 사관이 유자강 대감께 줬기에 망정이지 계속 안 줬다면 무오년 조이제문 여파로 사관들이 싹 다 죽을 뻔했습니다. 전하와의 약속. 아우! 그 약속 진짜 그 전하와의 약속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요. 전하께서도 원하셔서 하신 일 아닙니까? 일이나 하자. 조이제문을 실록에 실은 관련자들의 목이 날아가고 왕실의 피가 좀 넘친 정도로 끝난 것입니다. 전하께서 기록 자체를 부정하신 것도 아니고요. 이제부터 유자강 대감과 임사홍 대감이 눈에 잘못 들면 사관이고 뭐고 조이제문 건네준 사관이 누군지는 몰라도 나름 우리 생각한 거예요. 그 사관이 우리 구한 거라고요. 아휴, 일어나야지. 둘은 다시 기록 추가 작업을 한다. 주상이 엄숙이와 정소영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대비점으로 끌고 와. 대비 등장. 잠시 후 칼을 든 연산군이 엄숙이와 정소영 둘의 머리끄덩이를 한 손으로 잡고 끌고 와 대비에게 던져놓는다. 대비마마 참전이 깍치지 못한가? 주상 이게 무슨 짓이에요? 몰라서 모르십니까? 할마마마. 나는 모르. 아 그렇습니까? 그럼 알려드리지요. 전하! 이 청년들이 내 어미를 모하면 죽였는데 다 대비마마께서 시킨 거라고 합니다. 전하! 제발 부디 살려주시옵소서 전하! 사나이 참 죽일년들아. 할마마마가 모른다면 이년들이 많이 엉뚱이신 대비마마는 능멸한 것이니 내 할마마마 보는 앞에서 효를 행하여도 될까요? 임사홍과 유자광 등장. 실록이 나타난 대로 조이제문을 실은 사관들과 전하의 어머니를 능멸한 저 두 후궁녀는 모두 역적입니다. 전하, 사관들에게 하신 것처럼 전현들에게도 전하의 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출 어머니가 난 서자라고 날 깔본 대신과 대간놈들도 내가 집안 배경으로 출세한 소인배라고 따돌렸던 놈들도 실록으로 날 깠으니 실록으로 죽어라. 실록으로 날 깠으니 실록으로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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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라. 연산군이 칼을 들고 제정신이 아닌 듯 두 후궁에게 다가가자 대비가 그를 가로막는다. 비키시오 할마마마. 연산군 대비를 머리로 들이박는다. 예, 추한 할망구 같으니 며느리나 질투하고 말이야. 전하! 부디 살려주시옵소서 전하! 부디 살려주시옵소서! 간사님한테 인수대비와 엄숙이 정소영은 쓰러져 죽는다. 잘하셨습니다, 전하. 과연 힘 있는 군주이십니다. 연산군 두 권신에게 다가가 살기 어린 모습은 사라지고 겁많은 어린애처럼. 이제 내가 진짜 왕이 맞지 않겠는가? 이제 죄인의 아들이라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겠는가? 아무도 날 무시하지 않겠는가?
다 날 사랑해 주겠지. 예, 당연하십니다. 전하, 갑자기 어인일이신지? 모르겠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가? 목이 타거나 식혜가 먹고 싶다. 시공간을 넘어 그 광경을 보는 박승원은 가슴을 친다. 전하, 아니 뿅입니다. 아니 돼. 이미 지난 일입니다. 전하! 마지막 일이 남았습니다. 춘추관으로 가셔야 합니다. 전하가 천하의 성군이 되는 길입니다. 바로 이어 춘추관의 서구로 조명이 집중된다. 수창관 어디 있나? 박창관! 전하 부르셨습니까? 전하! 수창관, 이제 나이도 있는데 대신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승원님! 박승원님! 이번만큼은 내 말 꼭 들어줘야 하네. 그래야 자네가 살아! 전하, 어인일로 치니 무슨 일이 있사옵니까? 박사가 너무 무섭네. 부탁하네. 당신 알지 않는가? 내가 정말 괴로워서 못 살겠네. 기록 때문에, 죄인의 아들이란 기록 때문에, 그놈의 찢어진 기록 때문에 못 살겠어. 결국 무서워. 기록을 지워달라는 말씀이옵니까? 그래, 그렇지. 연산군 박승원에게 다가가 그의 양 어깨를 잡고 애원하듯 패비와 그 관련된 기록만 손질해 주게. 응? 아니, 패비란 말 자체를 제거해. 박사가 내가 이렇게 부탁하네요. 이곳 춘추관 서고가 소실의 마지막 자리인가 봅니다. 전하, 오늘 반드시 전하와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약속? 무슨 약속을 말하는가? 내가 그대로 약속을 했었나? 결코 기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패비 관련 기록은 전부 그 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수창관다니! 연산군은 살기 띈 모습으로 되돌아가 박승원의 목에 칼을 겨눈다. 이놈도 죽고 싶고 게려 박사가! 전하! 기록을 지우고 바꾼다고 지난 상처가 어찌 바뀌겠사옵니까? 그거는 과거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저희 사관의 본분이옵니다. 크든 작든 슬픈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지금도 천하의 폭정에 굶주리고 삶에 지친 백성들이 천하보다 더하는 아픔을 지니고 있거든. 그 진실은 아니 보이십니까? 그만! 박사가! 내 이름! 죽고 싶은 게 일어났대! 닥쳐라 이거! 소신, 천하의 과거를 기록하면서 천하의 아픔을 알게 됐고 천하가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천하는 무서운 폭군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여리고 순수한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기록은 그 시절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숭고한 자산이옵니다. 그런데 기록을 어찌 소인자의 인간이 바꿀 수 있겠사옵니까? 박사가 닥치라고! 연산군은 칼로 박승원의 손을 자른다. 박승원의 손에선 피가 넘쳐오르고 최일경은 겁에 질려 떨고 있다. 반대로 임사원과 유자광은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본다. 어리석은 놈. 아이고 이 아둔한 사람아. 박사가 그 잘난 손 다시는 못 쓰게 해야지. 더 이상 그놈의 기록 따위를 우러나지 못할 게야! 전하! 기록은 단순히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절의 진실을 담을 수 있는 가슴으로 쓰시는 겁니다. 비로소 천하와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저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전하, 지울 수 없는 슬픔과도 다 아름다운 추억이니 부디 그 슬픔을 딛고 사시길 간절히 바라오고 그만!
아니다 너무 무섭다. 이거 치워버려. 연산군 도망가듯 퇴장. 참 벽창호 같은 양반. 어쩌자고 그리 제 명을 재촉하나. 야, 이 미련한 친구야. 조금만이라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었겠나?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건 내가 아니라 대감들이요. 무엇이 어째? 하늘 아래 사람이란 존재가 고작 100년을 못 살다. 그놈의 검세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기록을 빙자하여 그대들과 단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전하께서 어머니 일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잘 알면서 그대들은 그 잘난 권세 때문에 저를 더욱 괴롭게 몰아쳐서 돌이킬 수 없는 광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병들게 하면서 한 시절을 병들게 했습니다. 승원아! 이놈은 권력의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서 그래.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몰라 다른 일을 잡아 끌어내리고, 그러고도 복수당할까 두려워 또 죽이고. 참 대단한 행복이십니다. 내 비록 손은 잘리고 곧 생은 마감하지만 하늘 아래 진실에 떳떳하였으니 내 인생이 당신들 허망한 행복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겠어. 그래, 네 뜻대로 해주마. 여봐라, 이 역적놈을 당장 끌고 가라. 잘 가게, 승원이! 잘 가게! 면목 없네. 난 내 갈 길을 가야 하네. 이자에 찢겨진 시신의 목을 베고 그 모가지를 숭례문 앞에 걸어놔라. 내 비록 손은 하나지만 걸을 수 있으니 스스로 가겠소. 임사홍은 혀를 차고 유자강은 땅만 바라보며 퇴장. 잘 있거라. 눈대이는 그만 펴봐. 장관날이 장으로 처절하십니다. 어찌 그리 완고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 기록의 의지다. 너도 알게 될 거야. 최일경은 무릎을 꿇고 통곡한다. 제가 조인실군을 넘겼습니다. 피바람을 멈추고 내가 출세하려고. 그런 제가 당신을 죽게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벌을 내리겠다. 제가 죽어서 당신에게 사죄. 평생 춘추관을 지켜라. 이게 네 놈한테 내리는 벌이다. 장관날이 배비윤씨 기록은 이 춘추관 바닥에 묻어놨다. 있는 그대로 보존하도록 해라. 아니 저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 보고 싶으면 어떡하죠? 그럴 땐 잠시 실록에 손을 얹고 가슴으로 느껴봐라. 분명히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을 거야. 그래, 그것만으로 되었다. 영원히 실록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도 느껴봐라. 피비린내나는 역사 속에서도 기이하게 그것이 담겨있다. 대초에는 사랑이었다. 박승원 퇴장. 최일경은 그가 퇴장한 쪽을 향해
예를 갖춰 큰 절을 올린다. 결국 이곳 춘추관을 못 떠나게 하시는군요. 정말 지독하게 나쁜 사람입니다. 오장 끝나지 않는 겨울 돌이켜보는 봄. 박스건의 참변이 있고 1년 뒤 춘추관에서 최일경은 홀로 기록 작업을 하고 있다. 한 명에는 이미 노환으로 죽었지만 주상의 명으로 무덤이 파헤쳐져 시체까지 토막을 내었다. 그리고 패비의 죽음과 관련된 권신들은 참혹하게 죽었는데 참수를 당한 자, 사지가 잘린 자, 살아있는 사람의 흉부를 갈라 그 뼈까지 뜯어내 무대는 점점 붉은 핏빛으로 변한다. 치우고 싶다.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 그러나 차마 그럴 수 없어. 수창관 나리는 평생 이 핏줄기를 담아내셨다. 그리고 그 유지는 이미 내게로 왔다. 다시 묵묵히 기록 작업을 시작한다. 박차관! 박차관! 주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최일경. 연산군 등장. 박차관 거기 있나? 박차관! 최일경은 앉은 자리에서 옆으로 나와 연산군에게 일을 갖춘다. 전하, 어린 행차이시옵니까? 박차관 어디나? 1년 전에 죽었습니다. 죽었다니. 1년 전에? 어디에서? 그저 혼 빠진 60만 찾으신다면 저작거리에 수창관 나리의 사지가 널려 있을 것입니다. 아, 맞다. 내가 죽였지. 전하, 취하셨습니다. 그래, 채. 가슴 속에 큰 병이 있었는데 의원들도 그걸 못 찾아냈어. 술이란 게 신기하니 먹으면 좀 나아지곤 하네. 허나 예전 부어라 마셔대도 가슴 속 구멍이 채워지지가 않나. 그렇사옵니까? 이보게나, 자네는 어디 쪽인가? 임사홍인가 아니면 유재광인가? 어?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소신도 한때 그중 하나가 되려고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 제게는 이곳 춘추관뿐입니다. 이곳은 제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잘했군. 잘했어. 어차피 나랑 그놈들은 얼마 가지 못할 테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 스스로 자초했거든. 결국 각오를 못 이겼네. 되돌아보니 너무 늦었어. 이렇게 망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말이세, 누군가는 나를 막아주고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손을 잡아주지 않을까 했는데 박사관이 막았을 때 그 손을 잡았어야 됐어. 이제 나한테 더는 기회가 없네. 사랑의 반대말 미움이 아니야. 무관심이야. 대신들은 물론 대관들도 모두 지들 살아남을 궁리만 하지 내 병에 관심이나 있겠나? 그래도 말이세, 자네가 나를 좀 멈춰주지 않겠나? 송구스럽사오나 소신은 박승원 수창관 나리만큼 주상전하를 모실 자신이 없습니다. 주상전하도 잘 아시듯 전하가 이렇게 되신 건 전하의 어머니도 선대 왕도 그 누구의 탓도 아닌 전하 자신입니다. 맞네. 하지만 난 늙은 신하놈들이 그렇게 떠받들던 아버지가 미치도록 싫었어. 혼령인지 혹은 환영인지 성종 등장. 성종은
연산군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바라본다. 아바마마, 난 당신을 증오하오. 당신은 나에게 임금의 도를 알려준 적이 있어. 사랑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어. 비록 억울하지. 당신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저 상군이란 껍데기가 벗겨질까 두려워서 어머니를 죽인 거야. 당신에게 사랑이고 뭐가 없자. 연산군은 성종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한다. 성종은 쓰러져서 맞기만 한다. 그리고 때리는 것에 지쳐 연산군은 폭행을 멈춘다. 이제 화가 좀 풀리느냐? 어떻게 풀리겠나이까, 아바마마. 어쩌냐?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성종, 퇴장. 그 말이세. 딱 한 번, 그래, 딱 한 번 가슴속 아픔이 말끔히 사라진 적이 있었는데 어릴 적에 박사관이 날 한참 동안 가만히 안아주었을 테지. 연산군은 춘추관 주위를 둘러본다. 핏빛은 점점 밝은 빛으로 바뀐다. 그 순간은 뭐랄까, 내 어머니의 품속 같았네. 난 어머니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 뭐랄까, 그 순간만큼은 내 어머니 품속인 것 같았어. 산의 품 안에서 내 어미를 느낀다니 웃기지 않나? 그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다시 찾아왔는데 내가 죽여버렸어. 아니, 내가 정말 그때 죽인 거 맞나? 난 이미 끝났네. 미안해요, 박사관. 난 이겨내지 못한 것 같아. 나 이제 그만할래요. 근데 혹시 그거 알아? 무엇을 말씀입니까? 박사관이 내 어린 세자 시절 나와 약속을 했다는데 최사관은 그게 뭔지 알고 있나 해서 말이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말. 하긴 나도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 시절 나는 이미 죽어버렸으니. 연산군 퇴장하려다 멈추고 허공을 본다. 이제야 내 병이 뭔지 알 것 같아. 자네 고향이 함경도라 했던가? 예. 거긴 지금 꽃이 피었는가? 연산군 퇴장. 조명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최일경 잠시 연산군이 퇴장한 곳을 멍하니 바라본다. 아, 그래. 성종대왕 실록을 보완하고 있었지. 갑술일에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한윤 정문영의 아들들. 최일경은 책상으로 다시 돌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묵묵히 작업을 한다. 6장 겨울의 끝, 태초의 사랑. 연산군이 자신의 파멸을 예언한 지 몇 년이 지나 실제 반정의 거사가 일어나던 밤, 춘추관 밖에서는 반정군과 근안군의 칼부림 소리와 비명 소리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최일경은 춘추관 서구에서 흔들림 없이 기록 작업 중이다. 그리고 어김없이 겨울은 또 찾아왔다. 춘추관 밖에는 눈이 내린다. 몇 년 전 주상께서 예언하신 스스로의 파멸이 현실이 되는구나. 최일경 관객을 차분히 둘러본다. 허나 지금 폭군을 몰아내고 새 임금을 옹립하려는 저자들은 유자광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
저들은 충신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해 복정을 부추겼던 자들이다. 지금의 반정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야.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신음할 때 저들은 그저 살기 위해 주상께 합쳐놨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최일경은 현실에 대한 분노로 책상 위의 책들을 쓸어 내팽개쳤다. 세상에 정의란 없어! 정의가 있다면 박수원 나리께서는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게다. 그분께서 가슴으로 말씀하시고 지키려 했던 기록과 사랑은 결국 아무런 힘도 없는 빈 껍데기였어.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허망하게. 최일경 통곡을 멈추고 바닥에 떨어진 책 중 한 권을 집는다. 아니야. 그저 과거의 일을 기록만 하는 것이 사관이라면 그분이 그렇게 강인하고 따뜻할 수 없었을 게다. 최일경은 들고 있는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시 의자에 앉는다. 보고 싶다. 그 어른의 강인함과 따뜻한 온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 책에 손을 얹고 가만히 눈을 감는다. 과거가 보인다. 아기 연산군을 안고 있는 패비윤 씨와 성종 등장. 전하, 아기를 좀 보십시오. 전하를 닮아 이리도 잘생겼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나보다 중전을 닮아 이쁜 거지요? 신비로워요.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했는지 예전엔 몰랐어요. 여인이란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생명을 낳다니. 어서 문을 열라. 주상 중전, 이 할미돈의 손주 좀 봅시다. 어머니 오셨습니까? 어쩜 이리로였을까? 중전, 내가 좀 알아봐도 되겠어. 그럼요, 어머니. 패비윤 씨는 대비에게 아기를 건넨다. 어쩜 이런 기분은 우리 여인들만 알지요. 안 그렇소, 중전? 어머니, 저도 어미 가느니 이제 알겠습니다. 세상의 어머니란 너무도 대단한 존재입니다. 한나라의 왕도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지요. 주상도 아길 땐 이렇게 어여뻤지요. 제가 말입니까? 그럼요. 이 어미에겐 아직도 주상이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저도 아기와 전하가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세상 모두가 사랑스럽습니다. 셋 다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퇴장. 조명이 다시 최일경에게 집중된다. 태초에는 다 사랑이었구나.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있는 최일경의 등 뒤에 박승원이 나타난다. 박승원의 손은 멀쩡하다. 박승원은 손을 최일경의 어깨에 살포시 얹는다. 이 녀석아, 이제 알겠느냐? 예. 이 못난 놈이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최일경은 춘추관의 사관이 된다. (7장) 봄. 지워지지 않는 순환.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 임금의 지세. 다시 봄이 오고 천진스러운 새들의 노랫소리와 청아한 시냇물 소리가 들린다. 세월이 흘러 최일경은 50대 후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춘추관을 떠나지 못하고 늘 그렇듯 기록 작업에 열중이다. 국군 연산이 폐위되던 날 유자관은 박원종과 손잡고 연산군을 몰아낸 후 그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을 새로운 임금으로 옮긴다. 그리고 임사홍을 축출한다. 이놈아!
그거 아직도 못 찾았느냐? 아따만 찾았어요. 그만 좀 닥달해요 진짜. 이거 신명 그쪽으로 패야지 저거. 20대 중반의 젊은 사관이 두 손에 책을 잔뜩 안고 등장. 아유 더럽게 많네 진짜. 아 오늘 또 밤새우게 생겼습니다. 일이 그렇게 싫으냐? 아이 그러면요 내 저 영남에서 가구급제까지 해가지고 한양까지 올라왔는데 아니 언제까지 이런 거 써서 기록이나 쓸 수 없죠. 이놈이? 그럼 나는 뭐가 되느냐? 또 아니 우리 수창관 나리께서는 이 조선의 위대한 장인 아닙니까? 너도 아마 나처럼 이곳에 고생했을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말이다. 태초에는 다 사랑이었다는 거다. 그거는 또 무슨 말씀이신지. 너도 알게 될 거야. 일이나 해라. 아, 예. 둘은 함께 기록 작업을 한다. 아우 씨발 진짜. 왜? 아닙니다. 아니 남군 대감이랑 신정 대감이요. 조광조 선생께서 사약받은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기술하라고 합니다. 근데 소인이 아무리 찾아봐도 조광 선생은 죄가 없는데. 정작이 남군 선생이랑 신정 대감은 뇌물 받은 기록도 잘 나오고. 이거 안 썼다면 또 뒤탈이 있을 것 같은데. 이놈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다. 어떻게 말입니까? 사력에다 적는 게지. 실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적는 건 나라의 전통이자 자랑이 아니더냐. 사실 자체를 왜곡할 수야 당연히 없지. 하지만 그에 대한 견해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사략에다 남곤대감과 심정대감이 말하는 대로 써. 아유, 그러면 소인이 결국 정한 선생을 욕보이는 거 이놈이 아닙니까? 진짜 남곤과 심정이 짓거리기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그러면 되겠네요. 그나저나 조광조가 38살에 사사되었으니 젊은 나이로구나. 소인한테는 한참 어른입니다. 네가 올해 몇이냐? 제가 이제 20대 중반이지요. 이놈이 옛날에 한약을 잘못 먹었구나. 이렇게 큰 어린 놈 보셨습니까? 이거 막 몸만큼은 뭐하냐? 그 나이에 호르장머리도 없고 주적은 또 일배를. 뭔가 닮았다 했더니 어릴 적 날 닮았네. 나리도 한약 잘못 드셨습니까? 근데 벌써 60이 다가오니 세월이 참 빠르다. 젊음이라 부럽네. 소인도 언젠가는 늙지 않겠습니까? 자연의 섭리지요. 하지만 이 60이 늙어서 후세의 발자취가 된다면 그 늙음은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방지축 같은 놈이 그런 생각도 하냐? 무서워? 죄송합니다. 그래 세상에 이치지. 일이나 해라. 예, 수창간 나리. 즐겁게 작업에 열중하는 젊은 사관. 최일경은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다. 그래 놈아. 무슨 일 있습니까? 그 사략을 쓸 때 여백을 좀 많이 남겨놓아라. 그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후대의 다른 이가 다르게 생각할 여지를 줘야지 않겠느냐. 예, 기록! 에필로그. 그날의 봄. 새싹의 영원한 약속. 과거 프롤로그의 연장선. 춘추관 서고에서 어린 연산군과 40대 후반의 박승원이 약속하는 장면이다. 그 약속이 무엇이옵니까? 그렇게 소중한 기록이라면 꼭 지켜줘요. 무슨 약속인가 했사옵니다. 저와 사가는 실록을 기록하고 지키는 것이 존재 이유이자 법입니다. 소신 목숨 바쳐 지키겠사옵니다. 그럼 내 훗날 조선의 임금으로서 명하노라. 어떠한 경우라도 실록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지키도록 하라.
정말로요. 슬픈 추억이나 아픈 기억을 감내하면 결국 아름다워질까요?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고마워요, 박사관. 마. 자세히 빛내줘서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천천히 이쪽으로 다 나가시면 됩니다.